미 핵폐기 대신 경제 안보 혜택, 또 우크라이나 모델 관심 뭐 이런 내용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을 믿고 핵을 포기했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줄까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조금 야 이거 미국이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했더니 이제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요? 야야야 푸틴 뭐라든 우크라 침공할 시에 재앙을 겪을 것이다. 뭘로 재앙할 건데? 그니까. 너네 그 달러 거래 못할 수도 있어. 달러 규제를 넣는다. 그쵸.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이게 조금 반 갈리는 게 핵 포기하면 좋댄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고 네네. 핵을 포기했더니 이제 미국이 잘 안 도와줘. 그렇죠. 말만 저러고 있어요. 말만. 네. 말로만 도와준다 항상. 그렇죠. 말만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야 핵 포기하면 좋대는구나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조금 도와준다면 아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는구나라는 인식, 이 강한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푸틴 뭐든 할 듯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재앙을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반협박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국제사회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그 지구에서 전쟁이 가장 날만한 국가 위치 순위를 뽑았을 때 난 대한민국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잖아. 그렇죠. 아직 전쟁 중이에요. 아직 저희는 휴전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아직도 저희는 전쟁을 하고 있는 타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우크라이나나 이란이나 네, 저쪽으로 다른 가더라고요. 국가들이 자꾸 이렇게 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또 다음 뉴스 한번 보면 자, 60세 이후부터 공적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후보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돈 주면 뽑아줄 것 같나? 왜 이렇게 다 돈 준다 해? 아, 그러니까 요즘 공약들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발전은 나는 모르겠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계속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좌우가 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자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가 행복하려면요 국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죠. 국가 경쟁력이 일단 튼튼해야 이제 국민들이 노후가 행복한 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궁금한 게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대가리가 우리들한테 소국이라 그래서 그런가? 아, 그런가? 그리고 옛날 대가리는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말이에요? 백성들이란 말을 썼죠. 이 왕권 시대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네. 이 과거 대통령은 우리한테 백성들이 막 이런 단어를 썼거든. 아, 그쵸. 조선 시대인가? 아무튼 그렇고요. 자,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과기는 이 대화 행사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노인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것도 지급하지만 이 노인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되게 좀 회의적이시죠? 내가 뭔가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로 넘어들면서 이제 철창안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감옥에 가게 되면은 일단 내가 아팠을 때 치료도 해줘요. 치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재워도 주고. 근데 내가 능력이 없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내가 버티기란 힘드니까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그 막장으로 이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이렇게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이제 노인 범죄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뭐 지급을 뭔가를 이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령화 사회에서 미리 이제 당하고 있는 미리 이제 선 방영된 이제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리미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좀 뉴스가 별로 없어서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좀 내용을 추려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사회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부자는 진짜 백화점 가면은 이제 명품 같은 경우 못 사죠.
그래서 롤렉스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리고 샤넬이나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아,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을 만큼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슈퍼카 같은 경우는 중고차가 더 비싼 차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게 주문해도 안 오거든요. 람보르기니 이번 연도 거 끝났다, 주문 끝났다 이런 그렇죠. 기사까지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 람보가 신차가보다 더 비싸고 막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건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남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얘기 없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옛날에 뭐 성재기 씨가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녀 갈등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거나 정치권에 관심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독재자라고 할지어도 사회가 잘 돌아가면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석유 나오는 그런 동네들. 그쵸. 그러니까 두바이나 뭐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이제 중동 국가 보면 왕권이 어떻게 보면 독재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거나 잘 돌아가면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관심이 없고 언제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냐 이제 경제적 문제가 발생 시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국민들은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진 타점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리고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질 때 그제서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그만큼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현재 삶에서 희망이 없을 시에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얘기하고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은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힘드니까 변화를 요구하고 혁명을 찾아갑니다. 또 이런 타점에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리즈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치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분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이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독재자로 본질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체제 변환이라든지 이런 혁명이 있었을 때 뭐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히틀러라든지 프랑스 혁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정치에 관심 없었던 이제 국민들이 너무 삶이 힘들고 그 다음에 희망을 찾고 뭘 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혁명을 찾았고 그 혁명을 등에 입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뭐 이런 공산주의라 이런 이제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양극화가 심화가 됐을 때는 새로운 혁명이 역사에서는 등장을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체제가 변환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 독재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보다는 사실 정권인만 바뀌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겠죠. 다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 문전, 발전, 노력, 미래보다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 해드리는 이런 이제 대권자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 등의 지지를 얻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국가의 발전과 경제 단체가 아니라 개인 삶의 만족도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불합리한 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국가가 튼튼해져서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는 것보다는 개인의 삶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안 좋게 끝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안 좋게 끝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역사에서 볼 때 양극화가 심화가 됐을 때 이거를 등이 없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뭔가가 생겼고 결국엔 독재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경제가 살아나면 대중들도 좋아하겠는데 사실 많은 변화들을 보면서 역사로 봤을 때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무언가 혁명이다 뭐다 무언가 체제를 변환을 가지려고 했을 때 끝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층들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네네. 그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개인의 삶의 만족도거든요. 근데 개인의 삶을 만족으로 시키다 보면 경제 발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계속 쓰면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데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무너지다가 이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그 내가 믿고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독재자들로 변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 이제 군사가 일어나서 이제 막 이제 국민들을 막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부격차와 양극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진짜 완벽한 세상은 사실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미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국가들 보면은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많은 국가들 그 안에서 내가 자산 분배를 그 자국 화폐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금이라든지 뭐 실물 자산들 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해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또 이런 혁명이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 미국도 약간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 번은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혁명이 한 번 일어났을 때는 사실 좀 안 좋게 끝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